네, 이번 주는 뭐 심각한 패닝 장세였죠. 네, 올 연말부터 이르면 테이퍼링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2022년부터 또 금리까지 인상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유동성 장세, 그동안에 이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사실 시장이 좋았다 보면 되는데, 유동성 장세 종말이 좀 서서히 다가왔다, 뭐 이런 우려로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저렇게 죽어나고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붕괴 안 될 수가 없겠죠. 코스피는 딱 10일 만에 3,300에서 3,060포인트까지 직각으로 그냥 내리꽂혔습니다. 10일 내내 그냥 반등 한 번 없이 내리꽂혔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매물을 쏟아냈던 주포가 외국인들이 물론 기관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려면 그 많은 물량들, 10주 이상의 쏟아진 매물을 먹어야 되는 주체가 나오는데 과연 누가 그 물량을 먹으면서 올릴까 생각하면 당분간 이 코스피는 3,200선도 아마 돌파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고 매물 소화하는 기간이 뭐 한 달씩 이렇게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스닥이라고 뭐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코스닥이 잘 선방을 했어요. 이번 주 들어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1060에서 970포인트까지 무너지는데 사실 그냥 5일밖에 안 걸렸어. 5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매물 공백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물은 어쨌든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백만 갖고는 안 되겠죠. 매물을 소화하려면 누군가가 관리자가 외국인들이 팔았던 만큼 사는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나올까? 누가 이 급락장에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이 급락이 쏟아지는 매물을 먹으면서 뭐 개인들밖에 없잖아, 그렇죠? 개인들이 과연 이 외국인들 매물을 다 먹으면서 주가를 원위치로 시겨 놓을까 생각하면 사실 암울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추세는 추세에 물으라고, 추세 자체가 꺾였는데 본인의 종목은 괜찮을 거다, 이제 반등을 할 거다, 싸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악수가 뭔지 아세요? 떨어질 때 자기 주식을 더 사는 거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그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든지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올라가는 것은 이익 실현하긴 좋아요. 그러나 떨어질 때 물량을 줄이고 손절하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오히려 더 늘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계좌에 주식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주식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아마 이번 최근 2주 동안 8월 달 들어서 주식이 꽉꽉 차 있을 겁니다. 팔지 않고 더 샀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손실은 10% 정도에서 끊고 10% 정도에서 손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 장에 버티다가 20%, 30%, 심지어 뭐 반토막, 미수 쓴 분들은 반토막까지 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 말을 꼭 명심을 하시고, 하락장에 손실난 종목의 물량을 늘리는 것,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타기가 됩니다. 이것만 안 해도 맞을 것 맞죠. 맞을 것 맞는데 맞는 것 이상으로 더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적에는 현금을 좀 확보를, 반등을 한 번씩 주잖아요. 줄 때라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놨고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떨어지다가 반등을 줄 때는 되돌림이 나와서 매물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반등을 줄 때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놔야 저 밑에서라도 주식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주식수를 좀 평균 단가라도 좀 낮출 수도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번씩 현금화를 꼭 하셔서, 손실은 이때 지금 급락장에 손실 안 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손실을 봐요.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는 쪽으로 가시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장이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CD 주문 들어온 종목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코스피 지수, 지금 종목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거래소 장세입니다.
예, 2주 동안 직각으로 내리꽂혔는데 전부 음봉이고요. 전부 종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긴 음봉을 맞았는데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맞았습니다. 네, 개인들은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따라가지요. 너무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줄 거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는 것이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손절은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세가 완전히 돌고 결국 이것이 네,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메이저잖아, 그죠? 메이저 매물 때문에 급락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굳이 뭐 테이퍼링 얘기고 또 금리 인상 얘기고 이런 건 사실 관심이 없어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외국인들 이들이 이제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보면 되는데, 이들은 뭐 이번에 거의 축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만 보셨더라도 물량을 더 늘려서 안 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안타까운 코스닥이죠.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었죠. 이날이 금요일 날은 그래도 밑꼬리라도 붙였습니다. 60선 가자마자 그냥 바로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목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떨어졌는데, 장 끝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급락을 하면 밑꼬리가 쭉 올라오죠. 저점 매수가 붙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저점 매수가 붙을 틈도 없이 기관들은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가가 최고가로, 최저가로 끝이 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매물이 쌓였고, 매물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건 이 급락의 메이저 수급이 매도가 나오는데, 이들이 매도가 안 나오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거였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니까 가뜩이나 시장이 무너졌는데 갭상승이니까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그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수요일날 봐보세요. 수요일날은 개파락으로 출발하니까 양봉이 나오죠. 메이저들 매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개파락 출발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시초가를 눌려서 출발하면 매물이 안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침부터 또 강세로 출발하면 또 매물 쏟아지겠구나 하고 일단 끊어야 되겠죠.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분도 매수를 안 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많아, 그럼 좀 잘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똑같을 겁니다. 월요일 날도 만약에 이런 자리에 급락하는 장에 갭상승 양봉 나온 거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수급 논리에 안 맞는 패턴이죠. 만약에 갭하락의 양봉, 이건 흔하죠. 그러나 갭상승 양봉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네, 목요일 날도 갭상승 음봉, 그렇죠? 그리고 이날도 갭상승 음봉.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 이제 월요일 날 갭상승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갭상승이면 네, 아침부터 한번 잘라주는가 하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출발하면 바로 양봉을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의 종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일봉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봉 보라 말씀 안 드릴게요. 주봉, 월봉은 사실 볼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 긴 음봉 하나 나왔을 뿐인데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꼭 그 종합 주가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시나리오를 조금 짜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CD 주문 들어오는 종목도 마뜩하게 장이 안 좋은데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이 테크닉스는 달랐네요. 화요일 날에 장이 거의 급락을 했었죠. 2.8%나 급락을 했는데, 이날 오히려 한 5만 주 정도 CD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30만 주에 5만 주가 두 개 창고, JP모건, 모건스탠리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무려 6% 가까운 네, 급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에 비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사실 한 10% 정도, 체감적으로는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요일 날은 네, 특별히 모르는 건 없네, 그렇죠? 뭐 장도 이날 2.9%나 급락을 했으니까 수요일 날은 볼까요? 수요일 날은 올란 장이니까 당연히 양봉이 나올 수 있었겠죠. 자, 금요일 거 한번 볼까요? 네, 금요일이나 화요일 날 같은 경우 확실히 여러분한테 네, 이런 것들은 샘플이 됩니다. 금요일 날도 2.3% 급락을 했죠. 앞서 화요일 때처럼 2.3%가 급락을 했는데 골드만이 5만 주가 들어가니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 나올 장은 아니죠. 물론 이슈가 있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메이저 수급을 매매하는 분은 재료를 몰라도 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상한가인데 재료가 같이 겹치는데 재료 따지려면 1,800개, 2,000개를 맨날 재료를 서칭을 해야 되지요. 근데 수급은 다르잖아요. 수급 딱 몇 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한번 봐보시죠. 자 시리즈문 검색기만 켜놨습니다. 이거는 재료나 가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메이저 수급 들어오는 것만 체크를 하죠. 제일 먼저 잡혔던 게 FN홀딩스입니다. FN홀딩스가 어떻게 잡혔는가 한번 보시면은 네, 자 한번 수급을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장이 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3시 15분 아니 1시 15분까지 네,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못 잡아서 여기서 CD 주문이 멈췄다라고 보면 되겠죠. 상한가 갈 때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리밋 주문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CD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급락장이라도 아침 CD 주문 들어왔는 종목을 한 두세 개를 샀는데 상한가가 일반적인 종목이 상한가가 오늘 나올 장이었습니까? 금요일날. 근데도 상한가가 나온다면 역시나 이것도 이 수급 때문에 올라갔다 상한가 나왔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네, 제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버전 그리고 네, 자 한솔재지 또 삼성 M&T 자 보시면 여기 자 CD 주문이 들어오는지는 아무래도 직선 형태가 나오면 제일 좋은 패턴이 되겠죠. 자 근데 역시 메이저 수입 많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수급 들어오는 것은 아까 FNF 홀딩스만 제대로 좀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는 수급이 조금밖에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좀 끓기죠. 조금 거칠게 이렇게 가고 있는 반면에 FN홀딩스는 계속 일정한 물량이 따박따박 시간마다 나눠서 가니까 네,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 통틀어 CD 주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았던 건 FN홀딩스가 되겠고요. 월요일 날도 네,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